이것을 전부 한번 통변해 보겠습니다. 임수는 통하, 임수는 통한다. 어디에? 모든 강 하천에 하천으로 통한다. 통하 능설금기라고 했는데, 능설금기는 능이 금의 기운을 설해준다. 그러니까 금의 기운을 빼줄 수 있는 것. 금은 원래 숙살직이라고 말하는데 그 강한 기운을 빼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런 강한 힘을 빼는 힘이 있다 보니까 굳센 가운데 하나의 그 덕을 가지고 있다. 그 극을 하거나 충을 하는 게 아니라 금의 기운을 그대로 굳센 그런 가운데에서도 덕이 있다는 것은 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유통시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류불체라고 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흘러가면서도 한 군데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특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한 군데 멈춰 있으면 썩는다, 상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통근투계라고 했는데, 통근투계, 이거는 통근했다. 일간 임수가 지지에 예를 들어서 신자진이나 해자축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월지에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포함되어 있을 때 천간에 개수가 떠버리면, 그러면 임수와 개수가 서로 비견과 급제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급제 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충천, 하늘에서, 그러니까 소위 천간에서 충이 되고, 또 지지에서도 아주 바쁘다. 지지에서도 삼합이나 방합의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 수의 작용력이 대단히 강하죠. 그럴 경우에는 뭐 막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이제 소위 강할 때는, 지나치게 강할 때는 극을 하지 말고 설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수가 강하다면 목으로 흘러가주는 게 좋겠다. 화적 유정이라는 것은, 화한다는 것은 화적 유정이다. 이것은 화한다는 것은 정임합이 된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종적상제다. 종적상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간 임수에게 통근하지 못하고 화나 토의 기운이 강하고 지지에도 화토의 기운이 강하다면, 소위 월지를 포함해서 화토의 기운이 강하다면 바로 임수는 따라가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임수는 통하라고 그랬는데, 임수는 통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늘에 소위 강하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면 하늘에 강이고 하천이다 하는 것은 천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하늘의 강이고 하천인데, 또 이 하늘의 강이고 하천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생기려면 신금이 있어야 수가 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금을 뭐라 하느냐? 소위 수의 원천이다,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금이 있음으로써 이 강한 금, 우리가 금이라고 하면 바위, 암석, 또 뭐 가공된 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에서 좋은 물이 흘러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능설금기라고 한 것은 이 강한 금의 기운은, 금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숙살직이라고 말하죠. 그죠? 숙살직이 아주 강근이, 가장 천간 중에서 강근하기로 가장 강하고 아주 씩씩하다, 건장하다, 강건하다, 굳세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런 금을 자연스럽게 설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동시에 이 금은 그래서 우리는 임수의 이 12운성으로 보면은 이것을 장생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임수의 장생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래서 임수에게 있어서 신금은 그 장생지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신금이 장생지인데 임수가 신금의 장생지라는 것은, 임수의 신금이 장생지라는 것은 곧 그 정도로 강한 힘을, 강중의 덕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류불체라는 것은, 이 수라는 것은 멈추는 게 없죠. 나아가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진은 하는데 후퇴는 없어요. 물이 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목이라는 나무가 있지 않으면은 삼투압이나 이런 것으로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항상 어떻게 흘러간다? 아래로 꾸준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후퇴를 못해. 그죠? 항상 밑으로 흘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의 특성은 다양한 어떤 변화를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죠? 그래서 주류 불체, 흘러가는데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한 군데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 이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죠. 그죠? 썩어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물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는 기본적으로 줄을 쭉 흘러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융통성도 있고, 우리가 오행에서는 소위 지혜라고 하는 인의의 지신의 지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흘러간다. 그 다음에 통근투계라고 하는 것은 통한다. 어디?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있다면, 임수가 뿌리가 될 만한 것은 자도 되겠고 해도 될 것이고, 신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또 진도 될 수 있다. 그죠? 어쨌든 이러한 뿌리가 있을 때, 뿌리가 있는데 그것도 통근하고 투계라고 했는데, 여기서 통근 투계라고 할 때 충천분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자축이나 또 운에서 와도 되겠죠. 그죠? 신자진과 같은 것이 이렇게 지지를 이루고 있으면서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통근하고 여기 지지에 있는 소위 수가 천간으로 또 오면은, 만약에 일간이 임수였으면은 이거는 급제에 해당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너무 강해졌다 이거예요. 통근투계가 되면은 충천분지다. 그야말로 수의 세상에 대해서 뭐든지 다 휩쓸어 가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런데 충천, 하늘을 충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도 아마 도닥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이 강한 수의 세력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근데 부닥친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기운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수를 통제를 해야 되겠는가? 이럴 경우에는 강한 것을 극하거나, 예를 들어서 극하는 거라는 것은 토가 되겠죠, 그죠? 또 하나는 수로서, 또 수가 극할 수 있는 것은 화가 되겠죠. 수국화 할 수 있죠, 그죠? 토국수 할 수 있고 수국화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강한 기운을 약한 토나 또 약한 화나, 설령 토에 뿌리가 있거나 화에 뿌리가 있다 해도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무엇이 와야 된다? 강할 때는 설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가 많을 때는 억지로 극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목으로 흘러주면 생하는 관계로 가준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사주 통배를 할 때도, 대운 대입을 할 때도 이건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지나치게 강한 것은 극하면 오히려 왕자충세 하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충하면은 약한 오행은 뿌리가 뽑힌다. 근데 또 약한 오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한데 토나 수가 그걸 하거나 그걸 받으면은, 그러면 세자충 왕,
그러니까 약한 오행이 강한 오행을 충하게 되면은 거꾸로 강한 오행이 소위 말하면 충한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강한 것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수가 화병이 나는 거예요. 이런 조그만 약한 것이 나를 친다. 과거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중앙정보부 같은 데서 재벌의 그 젊은 사람이 재벌 회장의 수염을 땡기니까 이거 화가 나서 말이죠. 그 난리굿을 치는 거꾸로 그 재벌 회장이 그냥 열받아 가지고 병이 난다. 그래서 환이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분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을 극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설하는 쪽으로 가라. 우리가 금의 기운이 있을 때는 금기를 이렇게 제압해준다 하는 말도 있었잖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가 있는데 화적 유정이라고 했습니다. 화적이라는 화할 수 있는 거는 임수가 화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뭐겠습니까? 정하겠죠. 그죠? 정임합을 하면은 온전하게 합을 해서 합화가 되면 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적 유정이라는데 그러면 화가 되려고 하면 임수가 언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화월에 나와야겠지. 그죠? 사오미가 되든지 사오미 중에 월지가 되고 합을 해서 사오미가 아니라 월지는 합한 기운이 돼야 되니까 인묘가 되겠다. 그죠? 월지가 인묘가 되든지 목의 기운이 강하면서 천간에도 또 목이 있다든지 하면은 정임합을 해서 온전하게 목이 되면은 화가 되면 유정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아니 정임합을 해서 목이 됐는데 뭐가 유정하느냐?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수가 정을 극하고 있죠. 그죠? 과거에는 군신관계, 아래와 위의 관계로 현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사와 부하가 될 수도 있죠. 그죠? 오나와 장과 아래, 부하 직원, 오나와 회사의 직원, 왕과 신하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왕이 수국화했습니다. 근데 목이 됐어요. 이 왕은 목이 되게 되면 거꾸로 이 정화를 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을 해서 목생화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군 또 이 윗사람은 소위 말해서 정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인정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합을 했다고 수국화를 한다고 나빠진 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합을 해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 좋은 윗사람이잖아요. 그죠? 훌륭한 군주다.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은 나무를 생해주기도 하고 따뜻하게 이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래서 화적 유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종적 상제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임수에 통근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토나 화의 기운이 강하면 물론 목의 기운이 강해도 종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화토 예를 든다면 화나 토의 기운이 강하다. 이럴 경우는 화로 간다면은 월지가 사오미가 되고 천간으로는 어떤 게 오겠습니까? 뭐 병호가 오든지 사오미가 지지에서 사오미 중에 오고 천간에 병호, 지지가 오, 월지가 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에 뭐 목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수는 통근하지 못하고 화의 기운이 강하다. 이럴 경우에는 종화를 할 수 있죠. 근데 종화를 하더라도 어떻다? 수는 화의 기운을 잘 조정을 해서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갈 수 있죠. 임신 뭐 이렇게 와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소위 따라가도 화의 기운을 잘 조절해 줄 수 있고 거꾸로 이 화가 설령 정화가 온다면은 정화와는 잘 합을 할 수 있지만 강한 병화가 또 있다 하면은 이 병화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수국화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도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서로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럼 화로도 따라간다. 토로 따라간다면 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임수가 굳이 이렇게 진술충미가 돼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진술충미가 여기 나와 있을 수 있고, 진술충미가 월지에 있으면서 무토라든지 기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토는 기토가 작아도 상관없는데 진술충미가 되기도 하고, 또는 지지에 화가 있으면서 토가 있다면 토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토가 많아졌는데 만약에 토가 너무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지나치게 조토가 돼도 이 수가 토를 소위 토는 윤택하면은 만물을 생한다고 하듯이 토를 만물이 생할 수 있는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로 설령 종하는 게 되더라도, 종을 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서로 조화와 어떤 상생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수는 만물의 탄생을 위해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수는 결국 임수가 우리가 신금에서, 소위 경금에서 신금이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금의 근원이고 신금은 하나의 결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임수가 결실하면은 개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개수는 뭐냐면은 소위 임수의 기숙지라 그랬어요. 기숙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임수가 충분히 성장하고 생성되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개수의 결실하는, 소위 양은 동적이면서 뭔가 만물을 생하게 만들지만 결실하게 만드는 것은 개수라 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숙지다. 결국 종착지는 개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굳이 천하라고 한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늘에서 천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지지로 오면 지지하가 되는데, 결국 임수의 기숙지는 개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임수는 강이나 하늘에서 천간에서 하늘에서 강이나 하천이다 라고만 표현하는데, 개수는 뭐라고 합니까? 우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로라고 하는데, 우로라고 하기보다도 이것은 임수와 개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임수의 기숙지가 개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임수나 개수도 결국은 임수가 강이나 하천이 될 수 있고, 개수도 흘러 강 하천이 될 수 있으므로 굳이 이렇게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수는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물이 바다가 이렇게 있어. 증발하면 이게 흩어지는 거잖아요, 물이.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와, 내에서. 강물로 흘러서 이렇게 올라온다. 바다로 가기 전에. 이것은 모이는 거죠, 그죠? 모일 때는 강이 되고 하천이 되고, 또 이것이 임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곤륜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해 첫 시작하는 것도